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체 문제, 투바디 프로블럼인데 충돌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이체, 투바디 충돌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 하면은 자, 투바디 충돌. 자, M1이라는 질량의 물체하고 M2라는 질량의 물체가 이제 충돌하는 그런 이제 실험이 되겠는데, M2는 고정이 됐다고 보고요. M1은 멀리서 출발해가지고 M2를 향해서 초기에 V1i라는 속도로 접근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서로 가까워지면은 힘을 받게 되겠죠. 물론 멀리 있을 때도 힘이 존재합니다만 이 힘 자체가 거리에 이제 의존하지 않습니까? 멀리 있을 땐 힘이 거의 없죠.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되는 힘은요, 여기 이제 전하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Q1, Q2에 전하가 있고, 요 전하가 있을 때는 이제 쿨롱 힘이 있죠. 물론 중력도 있습니다만은 이 쿨롱 힘이 존재할 때는 이제 중력은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힘은 2에 의하여 1이 받는 힘은 바로 Q1, Q2 over R1 마이너스 R2의 벡터의 3승에다가 R1 마이너스 R2 이제 이런 힘이 되겠죠. 쿨롱 힘이에요, 바로. 쿨롱 힘. 자, 이런 힘으로, 물론 힘은 그냥 요래 쓰면 되죠. 거리 제곱, 두 개 사이의 거리 제곱이죠. 거리 제곱분의 이제 Q1, Q2 하고 방향이 이제 청력에 해당되죠. Q1, Q2를 양수로 보세요.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방향은 2에서 1을 향하는 방향이니까 밀어내는 힘이죠. Q1, Q2가 만약에 음수면은 반대가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양수일 경우, 지난번에 우리 알파 입자의 금속 포일을 향한 이제 그 스캐터링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딱 이제 물체가 두 개죠. 지난번에는 타겟에 해당되는 게 포일이었죠. 그래서 포일 안에 많은 원자들이, 금속 원자들이 이렇게 핵으로서 고정되어 있는 경우를 고려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딱 이렇게 프리하게 외부로부터는 고립된 이런 시스템이에요. 초기에는 이제 M2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돌 실험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실험실에서 좌표는 R1, R2가 등장하죠. 여기 이제 실험실 랩 좌표입니다. 랩 러버러터리 코디네이터가 되고요. 그 다음 요거로부터 우리가 또 이런 거를 도입할 수 있다는 지난번에 배웠죠. 요거는 질량 중심이고요. 그 다음 R이라는 거는 R1 마이너스 R2 2에서 바라본 원의 위치, 요거 이제 상대 좌표라 그랬죠. 요렇게 이제 봐도 요 두 개로 바꿔도 된다. 질량 중심은 당연히 요런 관계식이 있죠. 요거는 M1 더하기 M2 분의 M1 R1 더하기 M2 R2였죠. 자, 이렇게 정의된 요 좌표계, 요 좌표계, 이것도 훌륭한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랩 좌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라지 R, 스몰 r을 이용한 좌표계.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죠. 소위 말하는 COM 좌표. 요거는 이제 R1i하고 R2i를 원래 위치 벡터를 그대로 이용 안 하고 이렇게 뺀 걸로 이렇게 정의한 거. 이렇게 하면 이제 사실은 이건 이제 일종의 이 움직이는 좌표계인데, 요 R 하는 거, R 요게 이제 원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R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센터 오브 매스가. 그 R이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그거를 고정된 원점으로 보고, 그 원점에 대한 이제 입자 1, 2의 위치를 표시한 좌표계죠. 그거를 이제 COM 좌표라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편리합니다. 뭐 지난 시간에 이미 다 설명을 드렸는데 요 COM 좌표는 꼭 투바디가 아니라도 쓰리바디 이상일 때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R1점 요거는 물론 주어져 있죠. 요거는 M1, M2가 R1, R2가 주어지면은 여기 나와 있죠. 바로 요거죠. 요거기 때문에 그걸 대입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두 개가 독립이 아니죠. 그래서 요 그림을 다시 그리면 여기 R1이고 여기 R2라 그럽시다. 여기 M1이 있고 여기 M2가 있으면 요 연장선상에 여기 어디엔가 이제 센터 오브 매스가 CM, 센터 오브 매스가 있단 말이죠. 그 요게 바로 라지 R이거든요. 이게 라지 R이에요. 그랬을 때 요 이제 요 COM 좌표는 바로 요게 R1I고 요게 R2I죠. 요 놈이 R1I고 요 놈이 R2I입니다. 그 그림 보면은 사실은 이제 알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 요 이제 요 전체 길이에 비해서 요 두 길이가 M2 대 M1이죠. 그래서 R1I는 요 2에서 1을 향하는 벡터가 R이죠. 요곳에 M1 더하기 M2분의 M2에 해당되고요. 그러니까 M2하고 M1의 위치가 상반되죠. 여기 이제 M2고 여기 M1이죠. 길이 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R2I는 M1 더하기 M2의 M1인데 방향이 반대죠. 이런 관계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 R에 평행하죠. 그리고 이 또 이제 M1 R1I 더하기 M2 R2I 하면 0이 된다는 거. M1 R1I 더하기 M2 R2I 하면 0이 된다는 거.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 지난번 소개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독립이 아닙니다. 둘 중 하나를 알면은 나머지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이게 편리하기 때문에 요 좌표계를 이용해서 기술하는 게 편하다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그 투바디요 이제 그림 그려놨죠. M1이 M2를 향해서 이제 이렇게 충돌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직접 물론 닿지는 않죠. 이제 서로 힘 주고 받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스케트 돼 가지고 이제 산란돼 가지고 나가는 그런 장면이죠. 그림을 다시 그리면 M1이 있고요. M2가 여기 있죠.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선을 그림은 그냥 이렇게 그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초기에 V1I라는 속도로 이제 입사가 된다. 그때 이제 정지해 있었죠. 여기는 초기의 상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면 이게 이제 서서히 이렇게 벗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이것대로 또 밀려나죠. 이렇게 밀려납니다. 그래서 M1은 여기 어디인가 가고 있을 테고 M2는 M2대로 또 어디인가 가고 있겠죠. 요때 이제 요 속도를 V1 파이널이라 그러고 지금 그림상에는 가까이 붙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크게 그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요거 이제 파이널에 F자를 하나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난 뒤 시간이 한참 흘러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요거는 V2F가 되겠죠.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걸 이제 요거 파이널 상태로 본 거예요. 여기 이제 최종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V1I 하고 V2I는 0이죠. 요렇게 있다가 시간이 충분히 흘러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무한대로 흘렀다고 보면 됩니다. 입자 1은 V1 파이널로 변하고 입자 2는 V2 파이널로 변하는 거예요. 이제 요게 뭐냐가 바로 이 스캐터링의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풀이 과정이죠. 풀인데 첫 번째는 실험실 좌표계에서 하겠습니다. 랩 좌표계. 자, 랩 좌표계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를 갖다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이제 고립계죠. 1, 2 여기 이제 M1, M2 요 서로 이제 상호작용합니다. 그러고 상호작용은 아까 얘기했죠. 쿨롱 힘입니다. 쿨롱 힘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데 요 쿨롱 힘의 특징은 뭡니까? 이게 보존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총 에너지가 보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쿨롱 힘의 특징이 또 지난번 설명했죠. 각운동량도 보존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고립계이기 때문에 총 운동량 보존됩니다. 그래서 보존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이 힘을 구체적으로 쿨롱 힘을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문제를 안 풀더라도 물론 풀이도 가능합니다만은 안 풀더라도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는 이제 운동 에너지하고 요 쿨롱 힘에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죠. 에너지 보존 법칙. 그리고 세 번째는 가운동량 보존 법칙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디테일한 힘을 갖다가 분석하고 막 이렇게 풀 필요 없이 그래도 요 세 개만 가지고도 많은 이제 이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동량 보존 법칙은요. P1 더하기 P2죠. 요게 이제 일정하다는 거거든요. 총 운동량이죠. 총 운동량. 근데 이거 우리 배웠죠. 요건 뭐가 똑같습니까? 바로 라지 M 곱하기 질량 중심의 속도가 똑같아. 여기 이제 첫 번째죠. V는 주어졌죠. V가 뭡니까? V는 바로 M1 더하기 M2분의 M1 V1 더하기 M2 V2인데 이게 이제 이 보존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라지 M이죠. 라지 M 곱하기 V가 총 운동량인데 결국은 라지 M은 상수니까 V 자체도 질량 중심의 속도도 보존이 됩니다. 일정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값을 주면 되겠죠. 초기 값이 뭡니까? M1의 V1의 초기 값은 V1 이니셜이죠. V1 이니셜. V2 이니셜은 0이죠. 그래서 요거를 그 라지 M을 써주면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초기에 이걸 뭐 굳이 쓰자면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M1 더하기 M2분의 M1 곱하기 V1I 요게 이제 보존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합니까? P1 이 P 총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굳이 적자면은 P1 이니셜 더하기 P2 이니셜 이꼬르 P1 파이널 더하기 P2 파이널이죠. 근데 요거는 0이었죠. 요거는 이미 주어졌죠. 요건 뭡니까? M1 곱하기 V1 이니셜이죠. 그래서 이제 요 식으로부터 이게 이제 정보가 이제 여러 개 있는 거죠. 이 벡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M1 V1 이니셜 이꼬르 P1F 더하기 P2F다. 요 식은 이제 우리가 언제라도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은 뭐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총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래서 총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T로서 총 에너지는 뭐 E로 쓸까요? 이 총 에너지죠. 이게 보존되는데 요거는 보존되니까 E의 이니셜 값하고 E의 파이널 값이 똑같은 얘기죠. 자, E의 이니셜은 뭐냐? T의 이니셜 더하기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 있죠. U로 쓸까요? U의 이니셜 값인데 근데 포텐셜 에너지는 이게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건 0으로 보는 거죠. 초기에. 이 파이널은 마찬가지로 T 파이널 더하기
U 파이널인데 파이널은 아까 그림은 제가 대충 그렸습니다만은 시간이 충분히 흘러가지고 완전히 이제 멀어져 버리면은 이것도 여전히 힘이 0이니까 이제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도 0으로 보면 됩니다. 무한대수는 0으로 잡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보존된다는 얘기는 EI하고 EF가 똑같다는 얘기는 TI하고 TF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TI는 뭐냐? TI는 모멘텀으로 쓰면 EM1분의 P1 이니셜 제곱 더하기 EM2분의 P2 이니셜 제곱이 운동 에너지죠. 여기에 T 파이널은 EM1분의 P1 파이널 제곱 더하기 EM2분의 P2 파이널 제곱이고요. 이 두 개 합친 것들이 똑같은 얘기인데요. 요건 0이죠. 요 이니셜 P2 이니셜이 0이죠. 이 속도가 0이니까. 그래서 이제 식이 이런 게 하나 나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식은 EM1분의 P1I 제곱 이꼬르 EM1분의 P1F 제곱 더하기 EM2분의 P2F의 제곱이다는 식이 또 하나 더 나오죠. 자, 이렇게 식이 두 개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식은 스칼라 식이니까 식이 하나밖에 없고요. 첫 번째 식은 벡터 식이죠. 그래서 벡터이기 때문에 성분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저 운동량 보존에 관계되는 식은 성분이 여러 개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수가 여러 개 있죠.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죠. 이 운동이 실제로 평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2차원 요거 2차원 벡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이 두 개로 보면 됩니다. 두 개의 식. 요거는 한 개씩이죠. 요거는 그래서 세 개의 식이 주어지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죠. 자, 각운동량의 보존 법칙은 요거는 이제 원점을 어디 잡느냐에 따라서 각운동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아무데나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는 게 좋으냐? 이제 각운동량을 이제 설명할 때는 정확하게 이제 그려주는 게 좋아요. 여기 이제 M2가 초기에 있었고요. M1이 이제 출발하는 게 정확하게 헤드온 콜리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임팩트 팩터가 있어요, 여기. 요 기억나시죠? 요 글이 요 S라 해가지고 임팩트 파라메타 S는 스몰 s입니다. 임팩트 파라메타다. 그게 요렇게 쏘은 거죠. 요렇게 쫙 쏘았는데 이게 이제 직선을 안 가죠. 가다가 쓱 이렇게 벗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때 말이죠. 요 각운동량의 보존 법칙을 갖다가 활용하는 방법은요. 현명하게 이제 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잡느냐 하면은 여기 이제 이것대로 또 이렇게 이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멀리 이제 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은 여기 들어올 때는 V1 이니셜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V1 파이널로 나간다 그랬죠. 그러고 요 놈은 또 요 놈대로 V2 파이널로 나가죠. 자, 이 과정은 아주 복잡하겠죠. 이 과정에 여기서 이제 서로 막 스케이팅이 일어나고 힘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이제 복잡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각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운동량에 그 점을 갖다가 이제 각운동량은 항상 어떤 기준점이 있다 그랬죠. 그 점을 뭘로 잡느냐면은 V1I의 연장선 있죠. 빨강색으로 표시할게요. V1I의 연장선 요 선하고 V1 파이널의 연장선하고 이렇게 연장하면은 정확하게 V1 파이널이 입자 2가 이제 접근하는 바로 그 선이죠. 그 연장선 두 개가 만나는 점 있죠. 요 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요게 이제 각운동량의 기준점이에요. 여기에 각운동량의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자, 각운동량 보존 법칙 할 때는 각운동량 양 자체가 어떤 기준점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 뭐 잡아도 상관없는데 통상 뭐 그냥 뭐 랩 실험실에
서의 어떤 원점을 잡는데 그 원점을 아무데나 잡아도 상관없죠 사실은. 그래서 현명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요점 보시면은요, 요점을 갖다가 뭐 특별하게 뭐라 그럴까요? 요 점 이름을 갖다가 이름을 뭐 Q라고 하나 정해줄까요? Q점. 자, Q점에 대한 가운동량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뭡니까? 요 점에서 입자 1까지의 RQ라고 적어야 되겠죠. 곱하기 요 점에 대한 이제 운동량이죠. 운동량은 그냥 P1i하고 똑같죠. P1i. 그러니까 Q를 원점으로 보면 바로 여기 R1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란 말이죠. 더하기 R1Q 그 다음에 글자를 좀 제대로 씁시다. R1 요 Q를만 원점으로 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R2Q 크로스 P2I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뭐냐면은 요 동그라미 친 요 양이 초기의 가운동량이죠. 근데 가운동량이 보존된다 그랬으니까 여기 파이널하고 똑같아야 되겠죠. R1에 이건 이건 말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초기의 값이고요. 이건 초기의 값이고 초기의 위치를 적어줘야 되겠죠. 이거는 여기에.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요거 해당되는 말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R1에 Q 곱하기 P1 말기는 이건 F라고 써주고요. 물론 이 위치 요건 요 위치하고 요 위치는 다릅니다. 더하기 R2 요거는 이니셜 위치고 요거는 파이널 위치라는 거 써줍시다. 근데 상관없습니다.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만은 요 이제 파이널 위치 요게 이제 요거는 말기에 해당되는데 자 초기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P2 여기 0이죠. 두 번째 항은 0이고 그 다음에 요 R1Q하고 P1I가 여기 평행하죠. 이 두 개가 그림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여기 빨간 선 여기에 Q하고 V1I가 바로 P1I하고 같은 방향인데 그 방향이 바로 Q에서 S까지의 위치 벡터 방향하고 똑같죠. 똑같다기보다 평행하죠. 그러니까 크로스하면 0이에요. 그래서 이게 0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단 얘기입니까? 말기도 마찬가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말기로 가면은 요 첫 번째는 0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R1Q의 파이널은 파란색으로 제가 할까요? 제가 하는 설명을 잘 여기 이제 R1Q의 파이널에 해당되죠. 물론 이제 위치가 막 변하니까 위로 쭉쭉 뻗어갑니다만은 근데 이게 바로 V1 파이널하고 요거하고 요 두 개가 평행이죠. 그래서 0이 되는 거예요. 서로 평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0 되도록 요 이제 Q점을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V1I하고 V1F 요 두 개가 만나는 점을 갖다가 가운동량의 기준점으로 잡아주면은 요 두 개 다 0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0. 가운동량이 벡터 두 개를 크로스로 곱하기 때문에 벡터 두 개 크로스 곱할 때 벡터 두 개가 일치되거나 아니면은 정반대 방향이면 0이 되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초기에는 두 개 다 0이라 가지고 총 가운동량이 0이었는데 말기도 0 되려면 요것도 0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요 두 개는 0이 아니잖아요. 근데 곱해가 0 되려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P2F하고 R2Q도 평행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이어서 주는 바로 가운동량의 정보입니다. 그래서 R2Q의 파이널하고 P2F하고가 평행하다. 즉 R2Q의 파이널하고 요거는 V2F죠. V2F하고 평행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얘기하겠습니까? V2F를 쭉 연장하면 Q점을 지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교재 보면 그림이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그림에 대한 근거를 이제 제가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냥 V1I로 들어간다. 근데 나중 보면은 요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기 V1 파이널이고 여기에 V2 파이널이다 해가지고 요 딱 한 점에서 만나도록 그리게 돼 있단 말이죠. 이 만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방금 제가 소개한 가운동량 보존 법칙 때문에 만난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요 그림 정확하지 안 하고 제대로 요 그림은 그냥 대충 그린 거고요. 제대로 그리면은 여기 이제 원래 M2의 초기 위치예요. 여기 M1의 초기 위치고 이렇게 와가지고 요 빨갛게 표현하면은 요 빨간 선으로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파이널 선이 있겠죠. 파이널 선하고 요점 있죠. 요점. 그다음 M2가 쭉 하는 파이널 선 여기서 만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과정의 그림은 대충 안 그리고 파이널만 그린 게 위에 그림은 그래서 여기 이제 바로 소위 말하는 세타 1가 산란각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세타 2가 되겠죠. 그래서 요 각도가 세타 1이고 요 각도가 세타 2예요. 물론 이게 뭐가 될지는 이제 계산해야 나오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 관계되느냐면 바로 요 S라는 임팩트 파라미터에 의해서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요거는 이제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충돌 전후의 그림을 갖다가 요렇게 많이 그리는데 요 이제 실험실에서의 모양이거든요. 레아베스의 모양입니다. 여기 보면 요 두 개가 딱 일치되도록 그렸단 말이죠. 일치되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삐끌릴 수도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나갈 때는 요거는 이쪽 방향은 V1 파이널인데 V2 파이널은 이 정도에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단 말이죠. 요 두 개가 일치가 안 되는 거죠. 각도는 물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근데 일치가 되고 안 되고 이걸 어떻게 아느냐? 이 바로 가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소개를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요 그림 이용하는 거죠. 요 그림. 자, 요 그림에서 이제 이 V1 이니셜은 주어지고요. 그 방향은 이건 뭐 X축 방향으로 잡으면 X축 방향으로 가고 크기도 이제 주어지겠죠. 그다음 M1, M2는 뭐 주어졌다고 보고요. 그럼 이제 이거로부터 V1 파이널이 뭐가 되느냐? 크기는 뭐가 되며 크기 요거 이제 크기는 V1 파이널이고 방향은 사실 2차원인데요. 그냥 각도만 알면 되겠죠. 세타원 각도. 각도를 알면은 방향을 알 수 있단 말이거든요. 요건 모르는 거고 V2도 마찬가지죠. 크기 V2F하고 방향 요거는 세타 2가 되겠죠. 그래서 요 이제 요 네 개를 우리가 알고자 한다는 거죠. V1F, V2F, 세타 1, 세타 2. 요게 이제 말하자면은 일종의 미지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S가 주어지면 임팩트 파라미터죠. 여기에 세타 1이 주어지고 세타 2가 주어지고 다 주어집니다. 여기 이제 뭘 풀면 되겠습니까? 운동 방정식을 풀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물론 여기 이제 여기 V1i도 물론 이제 주어져야죠. 이건 뭐 주어졌다고 보고 추가적으로 S까지 이제 얘기한 건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요 네 개의 미지수를 찾기 위해서 지금 S는 주어지지 않은 상태죠. 그러고 운동의 법칙을 푸는 것보다도 오로지 이제 보존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 하는 게 지금 이제 오늘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보존 법칙이 주는 그 정보 개수가 몇 개냐? 보존 법칙. 자, 처음에 운동량 보존이 있죠. 운동량 보존 법칙은 P1i가 P1F 더하기 P2F다 하는 요 이제 식이 세 개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이게 평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두 개의 식을 보면 됩니다. 두 개의 식이 주어져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각운동량 보존 법칙은 이미 써먹었죠. 한 점에서 이제 이렇게 만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에너지 보존 법칙.
자, 그거는 2m1분의 p1 제곱 이꼬르 2m2분의 p2 제곱 더하기 p1i p1 파이널 2m1이죠. 2m2분의 p2 파이널 제곱이다. p1i하고 p2i는 0이니까 안 썼습니다. 요건 한 개씩이죠. 이건 스칼라식이니까. 그래서 3개의 식이 주어진 거예요. 3개의 식. 이건 뭘 얘기하느냐? 이 미지수 중에 만약에 세타1이 주어진다면 그럼 나머지 3개는 그냥 이 보존 법칙만 이용해도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량 보존의 법칙 요 식을 갖다가 성분별로 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여기 그리고요. 여기에 들어오는 거는 P1i로 들어와서 M1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충돌 후에는 P1 파이널, P2 파이널, 여기 이제 M1이고 여기 M2죠. M2의 초기 위치는 안 그랬습니다. 그건 어디가 될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이 각도를 세타1이라고 그러고 이 각도를 세타2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성분별로 써주면은 우선 X 성분 보면은 P1i 크기 그대로 쓰면 되죠. 이꼬르 P1F의 X 성분이니까 코사인 세타1 해주면 되고요. P2F의 코사인 세타2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Y 성분은 초기에는 Y 성분이 0이었죠. 근데 나중에 P1F는 사인 세타1으로 위를 향하니까 양수고요. 그 다음에 P2F 사인 세타2는 밑을 향하니까 음수입니다. 세타2를 양수로 잡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식이 2개 나온 거죠. 이 식의 첫 번째 식을 변형해가지고 P2F 코사인 세타2는 P1i 빼기 P1F 코사인 세타1 두 번째 식 P2F 사인 세타2는 P1F죠. P1F 사인 세타1이다. 요런 이제 두 식이 나오는데 요거를 각각을 제곱해가 더해줍니다. 좌변을 제곱해서 더하면은 P2F 제곱에다가 사인 코사인 다음 1 돼버리니까 요렇게 되죠. 요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해주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변은 P1i 제곱을 쭉 해버립시다. 식을 여러 번 쓰는 것보다 바로 그냥 계산해 버립시다. 요거 제곱되죠. 마이너스 2배 P1i P1F 코사인 세타1 더하기 P1F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1 더하기 P1F 제곱 사인 세타1의 제곱이죠. 요거 두 개 더하면은 P1F 제곱이 되죠. 그래서 요거 이꼬르 P1i 제곱 마이너스 2배 P1i P1F 코사인 세타1 더하기 P1 파이널 제곱이 됩니다. 그게 이제 P2F 제곱이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 요 식 여기 써놓은 식 있죠. 요거 한 개씩 요 식을 P2F 제곱 자리에다 이걸 대입을 해줍니다. 그래주면은 뭐가 됩니까? P1i 제곱 오버 2자는 다 약분시켜 버립시다. M1 이꼬르 P1 파이널 제곱 오버 M에다가 더하기 M1 M2분의 1에다가 이제 요걸 대입해 주는 거죠. 괄호 열고 P1i 제곱 마이너스 2배 P1i P1F 코사인 세타1 더하기 P1F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세타2를 일단 여기서 세타2가 소거됐죠. 세타2가 이제 미싱입니다. 없어졌죠. 그 다음에 요 식은 P2F도 없어졌죠. P2F가 미싱입니다. 모르는 건 4개 중에 P1I, P1I는 우리가 아는 거고요. P1F하고 세타1인데 세타1이 주어졌다 했으니까 이제 P1I의 식이 됐죠. 여기 이제 세타1이 주어질 때 P1I를 구하는 식이에요. 자, 이거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P1I가 아니죠. 자꾸 제가 실수하네. P1I는 이미 알려진 거고요. P1F죠. P1F. 자, P1I는 주어진 겁니다. P1I는 M1 곱하기 V1I로서 주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세타1은 주어졌다고 이제 우리 가정을 했죠. 이제 P1 파이널이 이제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P1 파이널을 구하는 이 식에서 이제 보는 거죠. 자, 양변에 M1을 곱하고요. P2F를 미지수라는데 그래서 요 식을 P1I 제곱으로 나눠줍시다. 요 식을 이제 변형을 하겠습니다. P1I로 나눠주면 어떤 식이 되느냐. 자, M1을 곱하겠습니다. M1 곱하면은 P1I 제곱 이꼬르 요거를 좀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요. 요거를 왼쪽으로 옮기겠습니다. P1I, P1F 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거 이꼬르 M1 over M2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렇게 P1I의 제곱 마이너스 2배 P1I, P1F 코사인 세타1 더하기 P1F의 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이제 양변을 P1I 제곱으로 나눠줍시다. 그러면 1 마이너스 P1F over P1I의 제곱은 M1 over M2의 요건 1이 되겠죠? 마이너스 2배 P1I는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P1F over P1I가 이렇게 한 텀이 남고요. 더하기 P1F over P1I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게 P1F이기 때문에 요 이제 두 개가 2차항이고 여기 1차항이죠. 그래서 이게 P1F over P1I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그걸 정돈을 해 봅시다. P1F over P1I의 제곱의 1차항은 M1, 2차항은 M1 over M2 더하기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차항 여기 있죠. 마이너스 2배 M1 over M2의 코사인 세타 1의 P1F over P1I. 그 다음 상수항은 M1 over M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요게 0이다 입니다. 여기 이제 제곱항이고 여기 1차항이고 여기 상수항이죠. 여기 개수고요. 자, 이거를 M2를 다 곱해버릴까요? 여기에 뭡니까? 여기에 M2분의 M1 더하기 M2죠. 요거 역수로 곱해버립시다. 그래주면 어떻게 됩니까? P1 final over P1 이니셜의 제곱만 남게 되고요. 빼기 2에다가 요거 역수를 곱하니까 M1 더하기 M2분의 M2를 곱하니까 M1 더하기 M2분의 M2가 분모 M2가 없어지고 M1만 남게 되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1의 P1F over P1I가 되고요. 그 다음 더하기 여기 M2분의 M1 빼기 M2죠. 그래서 역수를 곱하니까 M1 더하기 M2분의 M2 요는 없어지고
m1 마이너스 m2 이렇게 되네요. 이게 0이다. 이제 이런 식이 나오죠. 식이 좀 복잡합니다. 막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이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의 공식 이용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따라서 P1 final over P1i 이꼬르, 자, 이 개수가 1이고 여기 이제 2자가 나와 있으니까 m1 코사인 세타 1 over m1 더하기 m2, 여기 이제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거 제곱 m1 코사인 세타 1 over m1 더하기 m2의 제곱 마이너스 두 개 곱한 거죠. 이 2차항 개수는 1이고 상수항이 m1 마이너스 m2 over m1 더하기 m2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플러스로 써주고 2, 1을 바꿔줍시다. 이렇게 이거 1으로 바꿨으면 되죠.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그래서 답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P1i는 알고 있는 거니까 이제 P1f를 알 수 있고요. 세타1은 주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P1f 또는 뭐 V1f 해도 상관없죠. 를 알 수 있다. 그 다음 이걸 앞에 그 보존 법칙을 이용하면은 P2f도 알 수 있고 세타2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음.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관심 많이 두는 게 V1f 여기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세타1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세타1까지 알려면은 이제 임팩트 파라미터가 도입돼야 되는데 적어도 지금 세타1이 결정됐을 때는 P1 파이널을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분석이 필요한데 시간 관계상 분석이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요 결과를 다음 시간에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까지. 요 답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는 거 잘 보세요. 2개입니다. 요 답이 2개 나오는 이유도 이제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일단 수학적인 결론만 가지고 다음 시간에 분석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